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쌍스루입니다.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? 지금이 연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. 그래서 연애를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. 연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나는 왜 이렇게 짝을 찾기가 힘든 걸까?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면서 저도 뭐 제 나름의 좀 조언을 해줬지만 또 그 중에는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.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고인물 자덕들은 왜 연애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라는 저만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,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 멤버십도 시작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. 그러면 지금 바로 고인물 자덕들이 연애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씨용. 우선 첫 번째 이유는 SNS에 자덕티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.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그 자만추라고 하는 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사라졌어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개를 받거나 소개팅 어플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그런 만남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, 그랬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하는 거거든요.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고, 이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,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은 어떻고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, 문제는 이 고인물 자덕들의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. 카톡 프사까지 막 자기 자전거 사진 막 이런 것들로 올리는 분들이 흔치는 않아요. 일단 제 카톡 목록창에는 없거든요. 제가 그래도 자전거를 한 12년 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없는데, 이 인스타그램이 문제예요.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활동하던 것들을 이렇게 좀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런 행동 패턴을 좀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, 여기에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고 계속해서 자전거 뭐 어디 멀리 갔고, 무슨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, 남이 찍어준 자전거 타는 사진, 내 자전거 사진, 내가 자전거 타는 그 코스 사진, 이런 것들이 막 즐비하게 깔려 있으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, 이 사람 진짜 여러 코스를 다녀왔구나, 이 사람 이런 자전거를 좋아하는구나,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겠다,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이건 자덕의 입장인 거고요.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 피드를 보고 있자면 와, 이 사람 자전거 너무 많이 타는데? 이 사람 나랑 만나면 계속 자전거만 타겠는데?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실제로 그렇게 자전거만 타기도 하고요. 이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쫄쫄이 입고 밖에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, 이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나 생활화가 되어 있지만,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성분들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생각보다 여성분들 중에도 나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근데 하물며 남자가 쫄쫄이 바지를, 그것도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닌대요. 위에도 막 쫄쫄이, 막 모든 게 다 쫄쫄이야.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, 요즘에는 나는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뭐 좋은 거지, 건강하고 좋잖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지만, 여전히 쫄쫄이 밖에 내 남자친구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너무 이렇게 딥하게 운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운동하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. 그런 면에서 자전거보다는 러닝이 조금 더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접근하기가 조금 좋은 나만의 운동 취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. 그냥 누굴 만날 시간이 없어요. 자전거가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요, 준비를 끝내고 정리하는 시간도 길어요.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긴 건 이 가운데 있는 진짜 자전거를 타는 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. 저를 예로 들자면, 제가 집에서 남산 한 바퀴 딱 돌고 돌아오는데 집에까지 오면 한 2시간 내외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근데 앞에 준비하는 시간 한 30분, 뒤에 정리하는 시간 한 30분, 이거 샤워 시간 미포함이에요. 그렇게 했을 때 일단 3시간이 날아갑니다. 거기다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게 여름에는 완전 새벽에 타고, 겨울에는 해가 좀 뜨고 나서 조금 더 따뜻한 시간에 타게 되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황금 시간대에 겨울에는 타게 되고,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새벽에 타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씻고 나면 사람이 체력이 많이 방전이 돼요. 그리고 나갔을 때 그 이른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아침 가볍게 먹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벌써 뭐 12시, 1시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러고 나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한숨 또 자야 돼요. 그러면 또 낮잠 한숨 자고 나면 한 4시쯤 돼.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? 그쵸? 게다가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많이 이루어지거든요. 이제 첫 만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도 많이 만나시잖아요. 그런데 자덕들 주말에 뭐 하죠? 자전거 타러 갑니다. 심지어 멀리 나가요. 토요일 날 막 야, 요즘 우리 날씨도 좋은데 청풍으로 라이딩이나 갔다 올까 하면서 갑자기 청풍으로 띡 가버려.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주말 뭐 낮 시간에 이렇게 서울 어딘가에, 혹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공간 근처에서 가볍게 그 지인들과 만나서 이제 가벼운 뭐 그런 썸이나 소개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, 자덕들은 뭐 하죠? 자전거 탄다는 거죠. 여러분들은 이미 연애도 잘 하실 거고 뭐 지금 잠깐 쉬고 계실 수도 있지만, 진짜 고인물 자덕들 같은 경우에는 누굴 만날 시간이 그냥 없어요. 진짜 그냥 자전거 타는
하느라 너무 바쁘다니까. 자전거 안 타는 날엔 뭐 해요? 자전거 정비 받으러 가고, 자전거 안 타는 날엔 뭐예요? 자전거 옷 사러 가고요.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잘 될 수 있는 그 사소한 기회들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.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. 옆에서 보고 있어도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.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왜냐면 그들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거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고인물 자덕들은 일상복 코디가 잘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의 옷장은 일상복과 그 자전거 의류들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예전에 제가 정말 자전거를 좋아하던 시절 제 옷장이 이만큼이라고 치면 자전거 옷이 한 이만큼? 그리고 일상복이 한 요만큼. 진짜 일상복은 심지어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야. 그냥 막 그런 자전거 행사 가면 주는 그런 티셔츠들 있잖아요. 막 라이드 BMC 막 이런 거, 캐노온데일, 세라믹 스피드 이런 티셔츠 저 진짜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의 지인들을 이렇게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, 그랬을 때 그런 옷에 막 세라믹 스피드, 막 자전거 브랜드, 막 이렇게 라파 막 이렇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사실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친구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분들께 먼저 나 오늘 누구를 데려올 건데 얘 괜찮은가 한번 봐라.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라노 연애 조작단 같은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. 그랬을 때 당연히 남성분들도 보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상대방의 그런 패션 센스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깊게 보시거든요. 왜냐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스스로를 가꿀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그런 감각이나 센스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심지어 피부 관리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거든요. 그랬을 때 이 자전거 브랜드들로 도배된 그 고인물 자석들을 봤을 때 여성분들로 하여금 이 사람 쉽지 않겠는데? 일상복도 자전거 브랜드가 이렇게 침범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평소에는 얼마나 열심히 자전거를 탈까?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행됐던 이 모의 면접에서 벌써 서류 광탈을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다.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 고인물들의 연애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이야 뭐 연애도 잘 하고 계실 거고 일상과 자전거의 그런 균형도 잘 잡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친구, 지인 혹은 뭐 친척들 중에는 자전거와 사랑에 빠진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실 거예요.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 조금 있으실 텐데 저 역시도 그런 분들께 이런 오작교도 많이 해보고 그런 주선도 조금씩 해보고 했는데 그 마음이 결국은 너도 좀 좋은 짝 만나서 좀 둘이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좀 재밌게 타고 일상생활도 조금 짝꿍이랑 같이 즐기면 너무 좋겠다,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개를 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을 살짝 공유를 해드리면서 그분들도 내년에는 혼자보단 둘이서 혹은 뭐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도 조금 더 짝꿍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제가 최근에 멤버십을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 멤버십이 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정말로 큰 힘과 후원이 되니까요. 멤버십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바이 가이스.